골다공증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정의는요, 골 밀도가 감소해서 쉽게 골절이 잘 되는 질환이죠. 그래서 여러 원인에 의해서 뼈의 성분과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는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말하고, 골다공증이 생기기 전에 골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양자 분석이나 이런 걸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골 소실이 많이 생기면서 칼슘이 부족하고 골 밀도가 줄어들어 있다는 상태가 나오는데, 그게 계속되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증세가 생기게 되고요.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여성 호르몬은 칼슘을 뼈에다가 가져다 주는 수레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칼슘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칼슘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 그거 지난번에 조선일보 헬스라인에 나왔는데, 언제부터 그게 줄어들기 시작하냐면 35세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거의 같은 비율로 호르몬과 칼슘의 흡수율이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의 호르몬과 칼슘의 흡수율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건강한 뼈는 이렇게 지지가 잘 됩니다. 근데 골다공증성 뼈는 보시면요, 이게 그렇죠. 규칙적이지도 않고 지지가 잘 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의 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보자면 노화나 골 생성보다 골 소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파골, 조골에 의해서 골이 파괴됐다가 다시 조성됐다가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45일 주기로, 근데 그 주기 안에 소실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파골이 되고 난 다음에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재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많고, 체형이나 체중, 특히나 뼈가 가늘고, 저도 뼈가 좀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부산의 어떤 사장님 보면은 본인이 통뼈라면서 이렇게 막 자랑을 하시는데 되게 부러워요. 뭐 통뼈이신 분들은 타고날 때 뼈가 땅땅하게 굵직하게 타고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골다공증이 오기는 쉽지 않고, 뼈가 가늘고 체중이 저체중인 경우, 그다음에 폐경이 조기 온 사람, 신경성 식욕부진이나 이제 미네랄이 부족한, 미네랄 중에 제일 큰 미네랄이 칼슘 아닙니까? 그렇죠? 칼슘이 부족해도 신경계가 예민하거든요. 그러니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조금의 스트레스도 식욕부진이 오니까 또 흡수가 더 안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어서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또 물월경, 여러분 그거 아세요? 6.25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이 거의 다가 월경을 하지 않았다. 아주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면은 아예 항체 호르몬에 의해서 난소에 난자가 생기지 않으니까 월경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는요, 내 생명력을 갉아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소에 신경계에 필요한 영양소를 꼭꼭 채워서 웬만한 스트레스가 와도 알칼리 요수 한 잔 쫙 마시고 내 몸에 튼튼한 신경계가 딱 받치고 있으면은 덜합니다. 그 다음에 남성 고환 기능의 약화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분만 경험이 없는 여성이 오히려 골다공증이 더 많이 생긴다네요. 오, 그렇죠. 그 다음에 약물, 부신피질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제, 항경련제, 이뇨제, 소염 진통제, 제산제, 이런 약물들을 장기 복용할 시에 뼈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좋은 음식은 일거다득, 약은 일거다독. 잘 기억하고 웬만해서는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 치유력을 의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연 치유력을 의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에서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먹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독소를 배출하고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먹어줘야 합니다. 혹은 질병이 있어서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는요, 만성 자궁염증, 항생제 계속 먹겠죠? 월경이 불순한 사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사람, 왜? 대사가 너무 빨리 되니까. 그 다음에 위장관 수술을 한 사람, 쿠싱 증후군, 코티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땡땡 붓는 사람,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질병들, 당뇨,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염, 콩팥염, 천식,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도 골다공증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식생활에서는요, 칼슘 섭취량이 부족한 식사를 하거나 정제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 정제 가공식품 같은 흰쌀, 흰 밀가루, 흰 소금 이런 거 많이 쓴 그런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에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미네랄을 빼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짜게 먹는 습관, 예, 신장에 무리를 주면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죠. 단백질을 과도하게 혹은 부족하게 먹어도 문제. 왜? 뼈의 구성 성분 중에 칼슘과 미네랄과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성분, 그 다음에 물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한 경우에는요. 특히나 식후에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먹은 음식 중에 있는 미네랄을 밖으로 배출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식후에 1시간이 넘어서 네, 커피를 마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잦은 결식, 네, 문제가 생깁니다. 자, 또 생활 습관이 운동이 너무 부족하거나 운동이 너무 지나치거나 부족한 건 다 문제예요. 운동을 너무 운동 중독이 걸린 사람 제가 봤는데 하루에 막 2시간 반 이렇게 해요. 1시간 반 정도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 오후에 활동 부족. 왜 그럴까요? 비타민 D가 결핍되니까요. 근데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장마가 져서 햇빛을 볼 일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죠. 그렇죠? 예, 우리 이론 플러스에도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 있고 또 실제 우리가 식생활에서도 반찬으로도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전적으로 어머니 또는 형제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경험 또는 허리가 굽어 있는 경우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속적인 영양 불균형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뼈가 관리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연세가 드시면서 이 등에 뼈가 굽어서 할머니들 보면 등이 이렇게 굽어 있는 지금 본인의 왼손을 본인의 등에 있는 여성분들 같은 브래지어 끈 쪽에 한번 대보세요. 여기가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여기가 쑥 튀어나오면 이게 골다공증기라니까요. 그래서 어디냐면은 이렇게 날개 쭉지뼈 있잖아요. 날개 쭉지뼈 이 사이에가 좀 들어가야 돼. 날개 쭉지뼈보다 안쪽에 있어야 돼. 네. 자,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증상으로는 초기는 증상이 잘 없죠. 그런데 뼈가 으스러지거나 부러지고 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걸 계속 놔두면 골다공증이 심해지면요. 이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통이나 허리가 굽거나 신장의 키가 작아지고 쇠약, 무기력 등에 시달리게 되면서 여러분 이 관절이나 혹은 이 뼈가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애매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손자, 손녀 보느라고 막 무거운 애들 막 업고 막 안고 이러다가 젊었을 때처럼 생각하고 내 아이 기르듯이 막 아이를 막 안고 이런 큰일 납니다. 할머니들 1kg가 늘어나면 내 몸무게 1kg 늘어나면 관절이 7kg 이제 이렇게 하중을 받는데 아이들이 요즘에 3.5kg로 태어나도 금방 성장하기 때문에 걔네들 안고 목욕시키고 걔네들 안고 업어주고 이러다 보면요 자기 뼈가 망가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의 가장 큰 특징은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골절 부러지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 그냥 가다가 부딪히기만 했는데도 혹은 뭐 이번에도 그런 경우 있었다고 했는데 배를 타다가 배가 조금 흔들렸는데 또 어떤 분은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자기 그 쇼파에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갈비뼈가 푹 부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갈비뼈가 장골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골 치유 상태에서 우리가 나오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긴 뼈 안에서 피가 많이 생기고 골수 그다음 그 안에 이 면역세포 많이 생기는데 그게 부러졌다? 그 안에도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골절이 발생하면 평생 동안의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고 특히나 대퇴골 관절의 골절인 경우에는 뭐도 높다?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이게 대퇴골이 골절이 되면 다리를 움직이지 않잖아요.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심정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만보 걷기나 이렇게 걷기 하는 거 있잖아요. 심장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골절이 되면은 걷고 싶어도 못 걷잖아요. 혹은 오늘도 어떤 사장님이 이제 다리를 다쳐서 내가 걷기가 힘들다 하신 분은 제가 누워서 자전거 타기를 하면서 하중을 다리가 위에 몸의 하중을 받지 않고 누워서 다리가 이렇게 공중에서 자전거 타기를 하게 되면요. 걷는 효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있기 때문에 훨씬 좋기 때문에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누워서 다리 이렇게 다리가 힘드신 분 걷기에 이렇게 다리가 힘드신 분들은요 누워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소플라본과 골다공증의 이 관계, 영양과의 관계를 보면요. 대두 등 두류, 콩류의 풍부한 이소플라본, 아이소플라본이라고 그러죠. 이소플라본은요, 여성 호르몬과 유사작용, 여성 호르몬이 아닌데 작용을 유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분자가 보면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 및 다른 갱년기 증상의 개선에 효과적이고 또 특히나 에스트로겐 호르몬 요법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병원에서 하는 화학적인 요법, 패치나 주사나 이거 태블릿, 알약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있어. 제가 아시는 분은 병원에서 화학 호르몬 요법 했는데 얼굴이 벌겋게 하면서 뚱뚱 붓고 사람이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그 귀에 그 자궁에 해당하는 그쪽에 제가 이렇게 사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청률비소를 드시게 했는데 2주 정도 되니까 싹 붓기도 빠지고 괜찮아지면서 우리 효모도 드시고 뭐 생식도 드시고 청률비소를 드시고 이러면서요. 미인 됐어요, 미인. 너무 사람이 붓기도 빠지고 하면서 예뻐지면서 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 요법에 또 그게 맞아서 나 이제 막 괜찮다 하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오래 하면 좋을 게 없어요. 화학요법은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천년의 콩요법으로 영양을 대신할 때에 여성 호르몬을 대신하는 천년 또 그 에스트로겐 유사한 일을 하면서 또 어떻다? 폐경 여성들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요. 에스트로겐처럼 폐경 여성들의 뭐 심장병, 골다공증, 안면 홍조, 갱년기 증상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 주면서 유방암, 자궁 내막암 위험을 증가시켜 주는 부작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 골격과 치아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골 밀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질이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70%가 칼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칼슘은 의도적으로 많이 먹는 게 좋고 어떤 칼슘을 먹는 게 좋아요? 흡수율이 좋은 유기농 칼슘을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이론 플러스에서 어떤 칼슘? 뼈 건강 해족 칼슘. 저 북대서양의 청정 지역에서 나는 홍조류 바다풀, 가늘은 바다풀에서 추출한 해족 칼슘. 그 안에는 바다 마그네슘 들어있고 바다에 온갖 아연, 뭐 금소, 뭐 요드, 이런 여러 가지의 무기질이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와 또 감마 글루탐산, 이것은요 칼슘의 흡수율을 굉장히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 자, 충분한 칼슘 섭취와 흡수 이용을 원활하게 해준 올바른 식생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좋다. 그래서 현미 잡곡밥을 중심으로 현미 잡곡밥을 이제 연세가 드셔서 드시는 건 참 좋은데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뭘까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미는 자체가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침에 충분히 섞여서 제일 나쁜 게 현미밥을 물에 말아 먹는 거. 그것도 찬물에 말아 먹는 거 제일 나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꼭꼭 씹어서 넘길 수 있게 하고 잦은 결식이나 편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88가지나 67가지가 들어있는 생식이 이빨이 좋지 않은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너무 생명식이죠.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고요. 단백질은 관절, 연골 등의 결합 조직의 주 성분이 되기 때문에 생선이나 유제품 했는데 유기농 발효 유제품을 있잖아요. 꼭 수당. 그냥 유제품은 나이 들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유기농 발효 요거트 있죠? 그런 거, 콩, 대두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있는 여성은요. 하루에 1000에서 1500의 칼슘 섭취가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론 플러스의 그 안에는 하루에 필요한 칼슘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가 하루에 필요한 칼슘을 700mg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 여성들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하루에 2배를 드셔야 돼요. 원래는 하루에 2개를 먹게 돼 있는데 이게 많이 진행이 됐으면 하루에 4개를 드시고 진행이 덜 됐으면 하루에 3개를 드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언제? 식사 후에.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요? 예, 여성 호르몬, 우리 이론 플러스에서는 청률비 세트, 청률비 소리나 청률 배기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C, 비타민 B,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감마, 폴리감마 글루탐산, 아까 글루탐산 나왔죠? 이런 것들이 흡수를 잘 시켜주는데 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칼슘 흡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산 형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을 매일 섭취하는 게 좋다. 효모나 그 다음에 구미, 비타민 B 있잖아요. 구미 씹어 먹는 거 맛있죠. 네, 저는 오늘도 점심 먹고 그거 막 씹어 먹었는데 굉장히 좋고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아연, 망간 등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왜? 뼈 조성은 칼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네랄이 함께 들어가는데 얘들은 미량이야. 제일 다량이 뭐다? 칼슘이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식물성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이소플라본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소플라본은 콩, 된장, 두부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C는 골격 구성하는 단백질인 콜라겐 형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단백질, 좋은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C가 있으면요. 알아서 자체 뭘 만들어내? 콜라겐을 만들어내죠. 대신에 효소가 필요하죠. 비타민 A나 E가 함께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항산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ACE, 그래서 ACE. 자, 에이스. 그래서 항노화 비타민입니다. PI 음식으로는요, 햄, 베이컨 등 이 육류를 가공해는 육류도 안 좋은데 가공 육류는 정말 아닙니다. 정제 가공식품, 흰쌀, 힐, 밀가루로 만든 거, 과자도 튀긴 것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뼈를 손상시키는지.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 커피, 청량 음료, 콜라, 사이다.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있었잖아요. 이빨을 뽑아서 애들이 이빨 뽑잖아요. 애들 이빨 이제 뽑고 흔들려서 뽑고 이제 새 이빨 나도록 기다리는데 그 뽑은 이빨을 콜라에 담가놨더니 밤새 그 다음 아침에 하나도 없어졌더라. 무슨 말이에요? 뼈가 삭는 거죠. 네. 과음, 보지마 음식들, 짠 음식, 흡연 전부 다 우리 몸에 집에 철근 콘크리트를 무너뜨려서 집이 왕창 내려앉는 것처럼 우리 몸을 내려앉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음식들이 바로 8번 PR 음식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울의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왜 그랬어요? 구조 변경을 너무 자주 해서 그렇거든요. 뼈가 있잖아요. 우리 뼈도 있잖아요. 뼈가 부실하면요. 몸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480가지 질병에 노출된다. 그런 말 있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뼈 건강은요. 우리 몸의 건강에 기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거 다 나왔죠? 한 번 더 복습할까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C, D, 또 비타민 C, 비타민 D, 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비타민 B, 그 다음에 감마 글루탐산. 폴리감마 글루탐산 제일 좋죠. 예.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의 DNA를 보면요. D로서는 생식 유산균 효소환 드시게 하고 N에는 세포 필수 영양으로 칼슘.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4포 드셔야 됩니다. 좀 그런 끼가 있고 좀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3포. 예, 일반적으로 예방하시는 분들은 2포. 자, 효모, 예, 필수 아미노산 들어있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타민 C, 프로틴, 멀티비타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칼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네랄이 필요하다. 청률비, 솔, 위장 기능이 약하면 청률비 100, 라파 402 VIP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까지 오늘 골다공증 DNA 말씀드렸습니다.